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할 줄 안다면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딩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트레이딩 인생을 바꿀 가장 완벽한 첫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돌파하는 것 같아서 타면 밀리고 끝난 줄 알고 던지면 말아 올리고,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닌가요? 공부한 대로 했는데 왜 나만 당할까 억울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차트를 뜯어보는 순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개미 트레이더들은 캔들 하나에 1위 1비하고 신호 하나에 눈이 돌아갑니다. 일단 지르고 보다가 이미 끝난 잔치에 들어가 남들 설거지나 해주고 있죠. 남들이 보조지표 설정값 바꾸며 허상에 매달릴 때 실제 고수 트레이더들은 단 하나, 차트에 찍힌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차트의 순수한 가격 움직임을 트레이딩 전문 용어로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용어는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프라이스 액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차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트레이딩 실력을 느긋하게 타점을 기다리는 상위 1%의 트레이딩 고수들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우리나라 말로 가격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조지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차트에 찍힌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를 보고 시장의 심리와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이죠. 후행적 참고 데이터인 보조지표가 아니라 가격이 남긴 가장 빠른 흔적을 보고 시장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은 눈앞에 보이는 신호 하나보다 가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맥락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마켓 스트럭처, 즉 시장 구조입니다. 프라이스 액션이나 마켓 스트럭처처럼 앞으로 나올 용어들은 실전 차트에서 영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이게 차트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해하는 데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구조는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지도로 치면 지형도 같은 거죠. 지형도를 먼저 봐야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이듯이 시장 구조를 파악해야 캔들이나 거래량, 차트 패턴도 왜 그 자리에서 중요해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볼 때 가장 먼저 고점과 저점을 봅니다. 고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저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것만 봐도 추세 방향이 먼저 잡히거든요. 이때 자주 나오는 용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HH는 하이어 하이로 더 높은 고점입니다. 그리고 HL은 하이어 로우, 즉 더 높은 저점입니다. LH는 로우어 하이, 더 낮은 고점이고 LL은 로우어 로우, 더 낮은 저점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이전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먼저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가격이 올라간 뒤 눌려도 이전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깁니다. 계단을 위로 올라가듯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전 고점을 넘긴다는 것은 이전에 매도세가 나오던 자리를 뚫고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가격도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 상승 추세에서는 전고점 돌파를 추세가 이어지는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경우는 하락 추세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꺾여 내려오면 이전 저점보다 더 아래까지 밀려버리죠. 전 저점이 깨진다는 것은 이전까지 받쳐주던 자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수 세력이 무너졌고 더 낮은 가격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전 저점 이탈을 추세 지속의 확인 신호로 봅니다. 고점이 높아지는데 저점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방향의 추세라기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위로도 더 올리고 아래로도 더 깊게 빠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힘겨루기가 극심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방향을 정하기보다 흔들림이 커졌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성급하게 들어가면 위아래 변동에 계좌가 휘둘리기 딱 좋은 자리니까요. 반대로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는 시장의 에너지가 점점 압축되는 구간입니다. 이전보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도 예전보다 덜한 상태죠. 한마디로 가격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방향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 힘이 모이고 있는 자리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미리 맞추려고 하기보다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확인 신호를 기다리는 게 더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점과 저점 모두 뚜렷한 방향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면 횡보 구간입니다. 박스권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횡보는 옆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박스권은 가격이 특정 구간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할 때 더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때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BOS와 초크입니다. BOS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구조 돌파입니다. 기존 방향으로 이어지는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전고점을 넘기거나 하락 추세에서 전저점을 깨는 장면을 뜻하죠. 초크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 성격 변화입니다. 여기서 성격은 추세를 말합니다. 차트에서 계속 올라가던 가격이 중요한 저점을 처음 깨거나 내려가던 가격이 이전 고점을 강하게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로 많이 활용합니다. 시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파동의 크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하나의 스윙, 우리말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동이 이전보다 점점 커진다면 한쪽 세력이 점점 더 강한 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파동이 갈수록 커지면 매수 쪽 모멘텀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락 추세에서 파동이 커지면 매도 쪽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이건 횡보 구간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좁은 범위 안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파동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현재 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안에서는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조만간 한쪽 방향으로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합니다. 여기에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속도는 차트의 기울기로 판단할 수 있는데 몇 개의 캔들만으로 빠르게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천천히 여러 개 캔들을 쌓아가는 움직임보다 훨씬 더 강한 신호입니다. 결국 전고점을 넘기는지, 전저점이 깨지는지, 그리고 파동의 크기와 속도가 어떠한지 이 정도만 구분돼도 지금의 시장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가격이 실제로 강하게 반응했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다 여러 번 막히거나 또 내려가다 반등했던 특정 가격대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와 매도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가격대만 오면 사려는 힘이 폭발하고, 반대로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가면 팔려는 심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서 아래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지지가 되고 위에서는 천장을 만드는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지지와 저항을 절대 선 하나로 보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특정 가격 하나에만 반응이 나오기보다 그 근처 구간 전체에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반등은 1020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9,950원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말아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에 집착하면 판단이 자꾸 꼬일 수밖에 없죠. 지지와 저항은 가격 포인트가 아니라 구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근처에 왔을 때 가격이 다시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다면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도 똑같이 의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화면이 아니라 그 숫자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심리와 판단이 차곡차곡 쌓인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단순히 운 좋게 잘 맞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리를 찾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전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막혔던 고점은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번 버텨냈던 저점은 다시 내려올 때 든든한 지지선이 되어주죠.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가 똑같은 고점과 저점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자리에서 반응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복잡한 보조 지표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전의 고점과 저점이 어디였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지지와 저항의 전환, 즉 SR 플립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서로 뒤집히는 겁니다. 원래 가격을 짓누르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한 뒤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자리가 이번에는 아래에서 가격을 받쳐준다면 저항이 지지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돌파의 신뢰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잘 버티던 지지선이 무너진 뒤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 자리가 상승을 누르는 저항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다시 올라왔음에도 그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린다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하락 에너지가 훨씬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가격이 지지와 저항을 강하게 뚫고 나간다는 건 매수와 매도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저항을 시원하게 뚫으면 매수자들이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지가 무너지면 매도자들이 투매에 나선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선 하나 넘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선을 넘었다가 바로 꼬리를 달고 밀려나는 속임수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돌파는 그 찰나의 순간보다 가격이 그 구간 밖에서 자리를 정말 지켜내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돌파 이후 그 위나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며 안착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돌파를 만든 세력이 해당 가격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할 만한 자리는 반복된 횟수와 반응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 번 막혔거나 여러 번 지켜낸 자리일수록 그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죠. 또한 그 구간에 닿자마자 빛의 속도로 강한 반응이 나왔다면 그 가격대에는 실제로 엄청난 양의 대기 주문이 깔려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특정 자리에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겨우 움직인다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다 보면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 갇히기도 하는데 이걸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박스 천장에 가면 밀리고 바닥에 오면 반등하는 흐름이죠.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박스 한가운데입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더라도 방향도 못 잡고 손실만 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상단과 하단 끝에서만 기회를 확인하고 어중간한 중간 지점에서는 아예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나중에 지지로도 작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까지 겹친다면 그 가격대는 차트의 중심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자리를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지와 저항은 가로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각선으로도 나타나죠.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나 고점과 저점을 평행하게 이은 채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역시 결국 반복해서 지지 또는 저항 반응이 나왔던 자리들을 연결해 보기 좋게 정리한 겁니다. 수평선이 가격대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추세선과 채널은 가격이 흐르는 기울기까지 함께 고려한 지지와 저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가격대인 라운드 피겨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원, 10만원, 100달러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말하죠. 얼마 전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서 특정 가격대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뉴스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숫자 자체가 가격을 밀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유의미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고 대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가격대에서 엄청난 변동성과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확인할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캔들의 모양입니다. 시장 구조를 읽었고 중요한 자리까지 찾았다면 이제 그 지점에서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캔들 모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부딪혔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쪽 힘이 더 강했는지가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캔들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만 먼저 보면 됩니다. 윗꼬리가 길면 위로 갔다 밀린 것, 아랫꼬리가 길면 아래로 갔다 올라온 것, 그리고 몸통이 크면 그 방향으로 힘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실전 차트에서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통이 길다는 건 그 시간 동안 한쪽 힘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몸통이 짧으면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했거나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눈치 싸움 중이라고 봐야죠. 꼬리는 어디서 강한 반발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했다면 실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세 가지 대표 패턴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캔들 패턴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승부사 고니 채널에서 차트 트레이딩 풀코스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생 초보를 위한 기초부터 실전 고수를 위한 심화 전략까지 전부 녹여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캔들 패턴 첫 번째는 먼저 핀바입니다.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캔들을 말하죠. 이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보려 했지만 그 시도가 거절당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항 근처에서 윗꼬리 핀바가 나오면 상승 시도가 막힌 것이고 반대로 지지 근처에서 아랫꼬리 핀바가 나오면 하락 시도가 방어된 겁니다. 다음은 장악형, 즉 앵골핑입니다. 뒤에 나온 캔들의 몸통이 앞의 캔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패턴이죠. 지지 근처에서 양봉이 직전 음봉을 크게 감싸며 올라오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이고 저항 근처에서 음봉이 양봉을 덮어버리면 매도 우위로 전환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도지입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해서 몸통이 선처럼 보이는 캔들이죠. 힘겨루기와 망설임, 잠깐의 균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지는 하나만 놓고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다음 캔들이 어느 쪽으로 붙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실전에서는 개별 캔들 하나보다 연속된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강한 양봉이나 음봉이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나오면 그 힘이 강하게 붙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요한 자리 근처에 갈수록 몸통이 작아진다면 기존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인사이드 바처럼
큰 캔들 안에 작은 캔들이 들어가는 패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건 강한 움직임 뒤에 잠깐 숨을 고르는 장면입니다. 추세 중간에 나오면 힘을 다시 모으는 과정이고 중요한 자리 바로 옆에서 나오면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캔들이 같은 가격대를 계속 넘지 못하면서 긴 꼬리를 반복해서 남기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저항 근처에서 연속된 윗꼬리가 나온다면 매도세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 지지 근처에서 아랫꼬리가 반복된다면 매수세가 단단히 받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캔들 하나보다 이런 반복된 반응이 겹칠 때 그 신뢰도는 훨씬 커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캔들 모양만 보고 바로 진입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긴 아랫꼬리가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캔들은 모양 그 자체보다 어느 자리에서 나왔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똑같은 핀바나 장악형이라도 저항 근처에서 나오면 강력한 신호가 되지만 차트 한가운데에 애매한 자리에서 나오면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패턴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실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위치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결국 캔들은 시장의 구조와 자리를 먼저 확정한 뒤에 사용하는 최종 확인 도구입니다. 자리가 먼저고 캔들 모양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단순한 속임수에 당하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신호는 되돌림입니다.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의 맨 처음 시작점에서만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개 추세는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타점은 그 중간에 나타나는 되돌림에서 만들어집니다. 되돌림이란 현재 진행 중인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잠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잠깐의 눌림 조정,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죠. 이건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원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때문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면 저점에서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눌리는 거죠. 하지만 이걸 하락 전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정이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멈춘다면 여전히 더 큰 상승 에너지 안에 있는 일시적인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되돌림도 형태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살짝 밀렸다가 바로 튀어 올라가는 얕은 되돌림이 있고 이전 상승분이 절반 이상 밀리는 깊은 되돌림도 있죠. 얕은 되돌림은 기존 추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뜻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진입 타이밍을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반대로 깊은 되돌림은 반대 방향의 저항이 거셌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서 진입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돌림을 분석할 때는 얼마나 깊게 눌렸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눌림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라면 이 조정이 이전에 확인했던 지지 구간이나 주요 가격대 근처에서 멈추는지, 조정 이후 장악형 같은 반정 캔들 출현 여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죠. 되돌림 매매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미 달리는 말에 무작정 올라타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기존 추세에 안전하게 합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되돌림이 나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바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이 주요 지지 구간에 닿은 뒤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거나 강한 양봉이 나타나며 밑에서 받아내는 반응이 확인된다면 어떨까요? 매도세는 힘을 다했고 다시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락 추세도 원리는 같습니다. 반등이 이전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길게 남거나 커다란 음봉이 형성되면 고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매도세가 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되돌림 매매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눌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눌림이 끝나고 원래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 뒤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 뒤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 이 명확한 신호를 확인하고 포지션에 진입한다면 여러분의 매매 승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과 트랩입니다. 시장 구조를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 캔들까지 분석했는데도 매매를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당하는 장면이 있죠. 분명히 돌파라고 생각해서 진입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반대로 꺾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참여자들이 많이 기대하는 자리에서 의외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이런 현상을 트랩, 즉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랩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동성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경제 뉴스에서는 유동성을 시장에 풀린 돈의 양으로 말하지만 프라이스 액션에서의 의미는 더 구체적입니다. 특정 가격대에 촘촘하게 쌓여있는 대기 주문 그 자체를 뜻하죠. 예를 들어 전 저점 아래에는 매수 포지션의 손절 물량이 몰려있고
전 고점 위에는 돌파 매수 주문이나 기존 매도 포지션의 손절 주문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집된 구간이 바로 유동성이 모인 자리가 됩니다. 시장은 의도적으로 이런 자리를 건드려 대기 물량을 한꺼번에 체결시킨 뒤 강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 세력이 원하는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왜 내가 들어가면 반대로 가지? 라는 원망이 시장이 유동성을 먼저 소화하고 움직이는구나 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함정으로 불 트랩이 있습니다. 상승할 것처럼 유혹했다가 아래로 꺾여버리는 경우죠. 박스권 상단을 살짝 넘기면 많은 사람이 상승 돌파라며 따라붙지만 얼마 안 가 가격은 다시 박스 안으로 회복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밀려버립니다. 이때 고점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판단이 꼬이면서 강제로 손절하게 되고 그 손절 물량이 다시 하락 압력을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베어 트랩은 지지가 깨진 것처럼 공포를 줘서 물량을 던지게 만든 뒤 금방 다시 위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팔아치운 사람들은 다시 치솟은 가격을 보며 조급해지죠. 결국 놓칠 것 같은 불안감에 애매한 자리에서 다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프라이스 액션에서 이런 가짜 돌파 패턴을 SFP라고 부릅니다. 스윙 페일럿 패턴의 약자인데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넘기는 척만 하고 유동성만 흡수한 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선을 뚫었느냐 보다 그 지점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함정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가 터지는 구간인지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결국 프라이스 액션의 핵심은 순간적인 돌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가격이 해당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돌파라면 선을 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고점이나 저점을 경신하며 힘을 증명해야 하죠. 따라서 돌파 직후에 흥분해서 따라붙기보다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 자리가 지지나 저항으로 확실히 전환되며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함정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큰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돌파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실전 승률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트 패턴입니다. 많은 분이 차트 패턴을 단순히 외워야 하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패턴은 시장 구조와 지지 저항 그리고 되돌림과 돌파가 반복되며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패턴 이름을 외우기보다 그 모양 안에 어떤 힘의 균형이 담겨 있고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차트 패턴은 성격에 따라 크게 추세 반전형과 추세 지속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던 방향이 힘을 잃고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조죠. 대표적인 게 바로 헤드앤숄더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높여가다가 정점을 찍은 뒤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위로 가려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쌍봉과 쌍바닥 역시 실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쌍봉은 같은 가격대를 두 번이나 두드렸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상단의 저항이 견고하다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쌍바닥은 같은 지지 구간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대기 매수세가 확실히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며 조만간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추세 지속형 패턴입니다. 강한 추세가 이어지다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원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형태죠. 깃발형이나 삼각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한 차례 강하게 분출한 뒤 좁은 범위에서 힘을 응축하다가 기존 방향으로 다시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추세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우리 눈에 패턴의 형태로 포착되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패턴은 현재의 큰 추세와 같은 방향일 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는 똑같은 지속형 패턴이라도 상승 지속형이 하락 지속형보다 훨씬 높은 승률을 보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트 패턴을 분석할 때는 개별 모양에만 집중하기보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반대로 추세 반전형 패턴은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기보다 실제 반전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쌍바닥이 보인다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넥라인을 확실히 돌파하거나 강한 반전 캔들이 형성되며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차트 패턴은 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변하고 지지와 저항에서 반응이 나오고 되돌림과 돌파가 쌓여서 만들어진 최종 성적표 같은 것이죠. 패턴의 이름에 매몰되지 말고 이 패턴이 지금 어떤 구조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가격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주지만 거래량을 더하면
그 움직임 뒤에 실린 에너지를 훨씬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뒤에 숨은 진짜 힘을 확인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캔들이 특정 시간 동안 가격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면 거래량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지금의 움직임이 수많은 참여자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래가 메마른 상태에서 잠깐 튀어오른 소음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원칙은 가격과 거래량의 방향이 일치하는가입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매수세에 힘이 붙고 있는 것이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과 거래량의 방향이 어긋날 때입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 움직임을 밀어올리는 동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정고점 돌파가 나오더라도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보다 추세 반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은 특히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만약 중요한 지지 구간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대거 형성되면서 가격이 반응하며 버텨준다면 그 자리에 아주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며 가격이 눌리는 반응이 나온다면 상단의 매수세가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돌파는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참여자가 그 돌파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반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돌파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가짜 돌파인 트랩으로 끝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강한 추세의 끝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거래량도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추세가 길게 이어진 끝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터지며 장대 캔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에너지가 더 붙는 신호라기보다 마지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클라이맥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승 끝의 장대 양봉이나 하락 끝의 장대 음봉 직후에는 추세의 지속성보다는 힘의 둔화나 반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횡보나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 변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좁은 구간에 머무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시장이 다음 방향을 정하기 위해 힘을 응축하며 관망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한 행보 이후에는 한쪽으로 에너지가 폭발하며 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거래량은 가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움직임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면 거래량은 그 뒤에서 실제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치열하게 반응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이 거래량이라는 데이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정교하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념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중요한 단계,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는 한마디로 차트의 배경입니다. 지금 나타난 신호가 어떤 흐름과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캔들이나 패턴이라도 그 배경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된 양봉이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죠. 이 신호가 바닥권 지지 구간에서 반응하며 형성되었다면 강력한 반등의 신호가 되겠지만 이미 시세가 분출된 추세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면 그냥 노이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락 장악형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나온 것이나 하락 구조 안의 반등 속에서 형성된 것이면 기존 추세 지속을 예상할 수 있고 바로 위에 강력한 저항 근처에서 나왔다면 추세 반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패는 배경을 무시한 채 눈앞의 신호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발생합니다. 맥락을 읽지 못하면 시세가 이미 진행된 끝물에 올라타거나 아무런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게 되죠. 반대로 배경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판단의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지금이 에너지가 과열된 구간인지 아니면 충분히 매력적인 바닥권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불필요한 내동매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결국 프라이스 액션의 핵심은 개별 신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차트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지지와 저항을 찾고 캔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되돌림이 멈추는 지점과 트랩의 가능성까지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면 비로소 매수와 매도 중 어느 쪽이 승률 높은 길인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과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 내용을 묶은 자료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프라이스 액션 이라고 남겨주세요. 이후 고정 댓글이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숫자 4번과 함께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